전 세계는 70억 인류 앞에 직면한 무분별한 생활 쓰레기와 해양 폐기물 처리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각종 쓰레기 처리와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를 연료로 해서 발전 설비를 하고 있는 한기섭입니다. 40년간 축적된 제철 기술력을 바탕으로 폐기물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 산업용 보일러 외길을 걸어온 엔지니어 한기섭 대표의 성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최근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폐기물 등을 자원화시키는 소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한기섭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물건이? 25일까지. 25일까지? 네. 그래, 꼭 맞추도록 해야 돼요. 납기가 철저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네. 꼭 맞추도록 해주세요. 네. 안전 최우선으로 하고. 네. 네.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합니다. 작업하면서 안전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납기 철저히 해야 되니까, 네, 납기 꼭 맞출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아유, 고생 많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약간 안전하게 하고,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해요. 네, 안전하게 잘 좀 해주시고, 더운 데 수고 좀 하시고요. 각종 대형 보일러 및 플랜트들의 설비 부품을 만들고 있는 작업 현장입니다. 한기섭 대표는 저온 열 분해로 선회식 소각 플랜트를 활용해 폐기물을 자원화시켜 에너지로 활용하는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기섭 대표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제가 본래 학교 졸업하고 보일러만 하고 이제 나무 태우는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커피 공장에 커피를 만들고 남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태우는 보일러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쪽 환경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 연소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매년 2억에서 한 5억 정도를 투자해서 연구해서 개발을 해놓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전 지구상의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요.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은 태워서 소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기섭 대표는 열분해를 일으켜 가스를 만들고 가스가 발생시킨 열을 이용해서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 이를 지켜보는 한기섭 대표의 눈도 반짝입니다. 멤브레인 용접하고 있는 건데 자동으로요. 저게 이제 수간식 보일러 같은데 큰 보일러에 벽을 만드는 겁니다. 열분해를 일으켜 나온 가스를 소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일반 소각보다는 50% 이상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수고 많아요. 드릴 작업할 때는 장갑을 벗고 해야 돼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장갑을 벗고 해야 된다고. 그냥 조심해서 작업 좀 해주세요. 네. 한 대표는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소로를 개발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기술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저공해 기술이다 보니 그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기섭 대표가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열분해로입니다. 저온 열분해로인데 저희가 이제 연료라고 그래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이리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다 넣어서 이거를 열분해로 쪽에 이제 넣고 열분해로 쪽에 넣고 뚜껑 닫고 여기다 불을 붙이게 되면은 저온 약 한 300도 정도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가 발생되면 그 가스를 저희는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신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쓰레기가 저온 열 분해로를 통하면 유기체는 전기 에너지로, 무기체는 흙이나 광물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해외 쪽에는 지금 쓰레기를 거의 다 매립 수준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이라든가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뭐 필리핀 이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사실 국내외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상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 바다로 쓸려나가는 쓰레기 양이 엄청난데요. 쓰레기 문제는 곧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한기섭 대표입니다. 빨리 소각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로 수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쓰레기가 지금 그 항구마다 아마 쌓여 있고 지금 쓰레기 쌓여놓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이곳은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선회식 연소 기술이 적용된 플랜트가 가동되고 있는 곳이죠. 이 서비스 탱크에다가 연료를 집어넣으면은 연료가 자동으로 단파를 통해서 스크류 컴페어를 통해서 선회로에 공급이 됩니다. 그럼 선회에 공급된 연료는 연소가 이루어지고 연소가 이루어진 가스는 보일러를 통해서 집진 설비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탄 재는 밑에 하부로 자동으로 배출돼 가지고 하부 저 뒤로 그 연료 재가 떨어지게 됩니다. 소각로 기술 중에서도 현재 선회식 소각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 기술은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연구개발을 통해 선회 원심력을 이용한 고성능 선회식 소각 기술을 개발해 하루 200톤 이상 처리가 가능해져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 붙여도 돼. 이제 연료가 다 들어가면 불 붙여봐. 지금 연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한 1톤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올리려고. 네, 좀 올려서 풀로 올려서 한 1톤 넘게 뗄 수 있도록 해놔보세요. 저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연소되는 거를 전부 다 요 하나로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그 모니터링 설비입니다. PLC에서 운전도 하고 모니터링도 되고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각 연료 공급에서부터 배기가스 배출까지 한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선회식 고온 소각 방식의 플랜트는 저온 열분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가스를 태우거나 쓰레기에 직접 불을 붙여서 태우는 방식으로 가동됩니다. 이 기술에 사용되는 소각로 설비는 이중 원통형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상온의 외부 공기가 내부 벽면을 따라 선회 하강의 에어 커튼을 형성시킵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소각로 중앙에서 발생하는 연소열이 벽면에 직접 닿는 것을 차단하므로 별도로 고온의 강한 물질을 내부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하루에 들어오는 게 여기 지금 한 30톤씩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용량이죠.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큰 데는 하루에 100톤씩 또는 혹은 또 200톤씩 이렇게 소각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용량이 작은 거다 보니까 하루에 한 30톤 정도를 연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설비 현장에서 직원들과 눈코 뜰 새 없이 보내는 한 대표. 오랜만에 자리에 앉은 모습인데요. 그는 수관식 보일러, 바이오매스 보일러, 폐열 보일러, 신재생에너지와 생물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차세대 보일러 등 40년간 산업보일러 제작만을 위해 평생 열정을 바쳐왔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건가요? 약 한 40년 정도 한올만 파왔죠.
재미없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손녀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언젠가는 할아버지 그 한 가지만 너무해서 재미없지 않냐고. 그래서 나이도 어린 놈이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는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루한 게 없다, 재밌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전 이걸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미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하나 이렇게 개발되고 연구돼가지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할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죠.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력은 무한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기섭 대표. 그 결과 열분해, 연소기술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용량 보일러 제조 분야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예, 많은 고통도 따랐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선회로 같은 경우 또 여러 번 뭐 만들었다 부시고 했고 열분해로도 물론 이제 만들었다 부시고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연소로, 그 다음에 발전용 보일러, 그 다음에 터빈, 지금까지 종합 플랜트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게 해가 돼가지고 곧 저희들이 이제 뭐 계약 물량이 여러 건 있는데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아마 올해 매출이 한 1,000억까지는 갔을 텐데 영업 매출이 1,000억 정도는 했을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 쪽에 계약을 못 하고 있고 국내 쪽에만 지금 계약을 성사를 좀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실패와 도전 속에서도 한기섭 대표가 포기하지 않은 건 그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창열 회장 역시 한 대표가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하고 회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질은 스팀과 전기가 나오고, 네, 분해돼서 없어지고, 무기질은 흙과 광물이 나온다. 분리돼서 나오고. 그럼 100% 활력이다. 맞습니다. 손실 없이. 예. 그러면 우리 국내를 치면 전국에 4,000기. 예? 예, 쓰레기 발생량을 전체를 다 태운다고 그러면은 현재 뼈이나 예, 앞으로 맞습니다. 더 많아질 거고. 예. 이걸 우리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돼. 오래 걸리면 화는 많아지 안 그래요? 예. 음식물이 자꾸 나오는데 나오는 음식물만 처리하면은 지금 사회에 있는 음식물 언제 처리하는 이거야. 예. 그러니까 나오는 것까지 사회에 있는 것까지도 처리하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해야 돼. 네, 맞습니다. 1일 100톤 처리하는 220억짜리 소각로 발전기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60만 개예요. 계산 그렇게 빨리 인구 하셨어요. 비례를 한다면 그러니까. 대충이니까 오래 걸리면 안 돼. 네. 그리고 또 해양은 얼마나 크냐면은 해양은요 항공모함 크기로 바지선 크게 만들어야 돼. 네, 맞습니다. 바다에 띄워놓고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떠있는 쓰레기 우리 반부에 30배랍니다. 깔아앉은 거 끌어올리고 세탁기로 통해서 들어오는 폐 플라스틱 그거 전부 다 정수기 필터처럼 빨아들여야 돼. 내가 대충 잡아봤어. 대충 항공모함 한 대가 13조래요. 네. 탑재된 비행기가 7조 빼면 6조거든. 그 나머지 우리 시설을 4조를 넣어야 된다. 이 막 대충 생각해 봐서. 네. 그럼 10조짜리 이 바지선 항공모함 크기로 이걸 10,000척을 한다면은 100년이 걸리고 100만 척을 한다면은 한 30년 만에 전 세계 지구를 오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환경 살린다는 건 이건 참 어마어마한 일이야. 네.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지만 누구도 쉽게 사업에 뛰어들지 못할 때 미래의 가능성과 성장 가치를 예견한 유창열 회장입니다. 뭐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뭐 짐승 죽은 시체든지 음식물이든지 병원에 쓰레기든지 모든 쓰레기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되니까 이거 이상 더 혁신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회장님 포부가 너무 크셔가지고 저도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단시일 내에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은 갖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 각오입니다. 한기섭 대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유창열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많은 힘이 되고 있는데요. 직원들 역시 쓰레기 처리 문제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한가한 사람이 대표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1인 1역을 하는 게 아니고 1인 2, 3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바쁘고 그나마 한가한 게 저 대표이사 저입니다. 그런 것들이 납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또 계약할 게 아마 오늘 현장 방문하고 내일쯤 아마 계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약되면 다시 얘기할 건데 연말 안으로 그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엄청 바빠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가할 때야 실수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바빠지니까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내년 되면은 이제 더 큰 공장으로 이사 가게 되고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실수 한 번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큰 회사의 치명타가 돼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야.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토론을 많이 하라고. 토론을 모이면 토론을 많이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12월 초. 내년엔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1번이고. 제일 1번이고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너무도 잘 해내고 있지만 한 대표는 내년엔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직원들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제작 100% 다 하려 하지 말고 협력업체 힘을 빌리자고. 협력업체 힘을 빌려서 하는데 협력업체 힘을 어떻게 빌리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해줄 게 쉰티브 용접해주고 드럼 제작해주고 나머지 부품 제작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그 업체 협력업체 뭘 지원을 받아서 하자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일 좀 해주고 납기는 생명이야 생명. 납기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정해진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나라가 다 어렵고 세계가 다 어려워. 그러니까 힘내고 열심히 하자고.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고. 자, 우리 화이팅! 네! 저는 제가 이제 이 계통에 근무한 지가 적잖게 있는데 예전부터 저희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엔지니어들의 우상이십니다. 네, 늘 존경하고 이제 많이 밑에서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이제 여러 가지 미흡하다 보니까 제 직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많죠. 하지만 늘 존경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이곳은 업계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저온 열분해 플랜트 시설이 가동되는 곳입니다. 혹시 지금 뭐 설비 가동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애로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동하는데 별다른 지장도 없고요. 네. 지금 저희가 가동하면은 한 번 불을 끄는 횟수가 거의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 예. 크나큰 뭐 지장은 없는. 예. 저온 열분해로 운전할 때하고 편리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비교하면은. 물론 스토커하고 열분해하고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운전자로 봐서는 우리가 컨트롤을 여기서 하는 데서는 아주 그냥 손쉽다고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컨트롤 룸에서는 주로 혼자 운전하시나요? 아니면 두 분이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기기가 두 대기 때문에 두 분이서 운전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현장에 뭐 재처리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두 개, 오후에 뭐 야간에 두 개 이렇게 빼는 형태입니다. 타임이 빨라지면 한 템포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있습니다. 연료 투입은 매일 하나씩 하시나요? 두 개씩 하시나요 혹시? 보통 주간에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 쓰레기 상황에 따라서 쓰레기의 어떤 쓰레기 열량에 따라서 틀려지고 뭐 쓰레기가 성분이 매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에 따라서 4개도 들어갔다, 3개도 들어갔다, 5개도 들어갔다 이런. 저게 이제 그 열분해로 하나가 열분해로에 쓰레기 연료를 공급해서 저온으로 열을 분해하면 가스가 발생하고 가스로 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계를 가동 중에서 지금 움직이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계에. 이곳은 자동 시스템화되어 있는 발전소 전체를 운영하는 운전실인데요. 여기에 지금 그 연료를 집어넣는 상황이 지금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분해로에다가 뚜껑을 닫고 밀폐시킨 다음에 밑에 하부에서 그 점화를 한다 해서 가스가 나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그 선해로 반화해서 지금 화염이 이제 비치고 있죠. 이렇게 타는 모습이. 저희가 이거를 연구한 게 12년 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기술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특허가 7개 정도의 저온 열분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섭 대표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 양은 우리나라 면적의 2배라는데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 대표는 매스컴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쓰레기 섬을 해결해보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모습은 연료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가요? 100톤, 하루에 100톤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죠. 설계 용량이 100톤입니다, 하루에. 쓰레기를 하루에 100톤을 태우면 약 3메가와트 전기가 나오고 스팀 양으로 따지면 18톤 정도의 스팀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전기면 일반 가정 약 800에서 1000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데요. 한 대표가 이렇게 폐기물에 집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죠. 특허도 계속 요 기술을 조금 진보시켜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상 쓰레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섬을 제가 처리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입니다.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면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데요. 전력 판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데요. 한기섭 대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이제 자수성가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제 회사를 제 개인 회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원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회사가 커지면서 주식을 완전히 공개를 해서 국민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세요.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와 교류 중이거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글로벌 폐자원 에너지화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는 한기섭 대표.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